이수진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VECF라는 논문이고요. 추천 시스템 관련 논문입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2019년에 나온 논문이 있고요. 좀 특징이 이제 시각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,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패션 레코멘데이션 모델을 소개한 논문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제가 페이퍼를 먼저 요약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페이퍼에 대한 오버뷰를 하는 순서로 이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. VCF는 그 기존의 이제 패션 레코멘데이션 영역에서는 하나의 전체 이미지를 픽스드 랭스 벡터로 변환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하나의 이미지를 뭐 512점 벡터로 그냥 픽스드 랭스로 벡터로 변환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죠.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사용자들이 그 쇼핑을 할 때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보고,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영역이나 뭐 부위를 보고 쇼핑을 하게 되는데,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.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은 지금 저 상의를 팔고 있는데, 이 이미지를 그냥 피스렌스로 변환을 하면은 아래에 있는 뭐 신발이나 바지 같은 것들, 그러니까 상관없는 이미지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인코드가 되는, 즉 노이즈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논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추천 시스템의 설명 가능성, 왜 이 아이템을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그 시각적 설명을 생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VCF 논문 그 모델은요, 그 사용자 리뷰 정보랑 그다음에 프로덕트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함께 학습을 해서 그 사용자가 어느 쪽에 흥미를 더 느끼고 있는지, 어느 곳을 보고 이 쇼핑을 했는지,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 모델이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용자 시각적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어텐션 값을 이용해 비주얼 디스플레이이 가능한 그런 논문입니다. 그래서 정확한 추천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각적 설명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. 그래서 논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, 쇼핑을 할 때 그 이미지를 많이 보고 쇼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. 패션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는 이미지를 본 후에 구입을 하는데, 기존의 추천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주고 이 논문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VCF, Visually Explainable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는 방법인데, 이 격차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패션 아이템 추천을 이제 제안을 해줍니다. 근데 이 제안을 하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고, 가치 있는 이제 이미지 영역을 강조를 하고 노이즈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추천 시스템을 제안을 해줍니다. 세분화된 사용자 선호도를 발견해서 그 시각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제안해 줍니다. 하지만 당연히 이 추천 시스템이 좀 쉽지는 않죠. 왜냐하면 사용자가 어디를 선호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 논문에서는 유저 리뷰를 사용을 합니다. 이 유저 리뷰가 굉장히 스팔스하다는 특징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쇼핑을 하고 쇼핑에 대한 리뷰를 남기는 거는 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스파스하다라는 게 좀 있고, 그리고 사용자마다 그 선호하는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메트릭하게 리전 그러니까 시메트릭하게 리전하는 게 아니라 좀 통일된 세그멘테이션이 없다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. 그래서 A라는 사용자는 뭐 목 부분을 많이 보고, B라는 사용자는 손목을 많이 보고,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통일된 세그멘테이션이 없다는 게 좀 힘든 부분이고,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없다라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저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유저 리뷰 정보를 사용을 했고, 이 유저 리뷰 정보를 사용해서 모델 슈퍼비전 시그널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유저 리뷰를 사용할 때 LSTM 모델을 태우거든요. 그래서 이 LSTM 모델을 태울 때 그 비주얼 정보를 워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좀 디퍼런트 모달리티에 좀 효율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의
이미지를 14 곱하기 14 영역으로, 그러니까 스몰 그리드로 쪼개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쪼개서 그 이 부분에서 사용자가 어딜 더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이 논문은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주얼 익스플레이션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. 그리고 이 논문에 있는 모델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런 수식이 좀 있는데요. 그러니까 뭐 유저 셋, 아이템 셋, 그 다음에 인터랙션, 이미지 벡터, 그 다음에 텍스트 리뷰 데이터, 이런 것들에 대한 수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논문에서 제안한 VCF 모델에서 먼저 세분화된 사용자 선호도를 모델링하는 방법인데요. 그 기존 방법에는 이미지를 이제 픽스드 벡터로 그냥 박아버리는 방법을 사용했는데, 여기서는 이제 어텐티브하게 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VGC19 모델을 사용을 했고, 그 중에서 컨볼루션 5 레이어를 활용했고 피처맵을 획득했다고 합니다. 총 영역은 이 이미지를 14 곱하기 14 그리드로 쪼개기 때문에 196개의 영역이 나오게 되고, 이 컴보 5가 512차원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4 곱하기 14 곱하기 512의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이 1번과 같은 수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데, 여기서 FJK는 아이템 J의 K번째 영역에 대한 그 피처 값이고요. 그 다음에 알파 IJK는 사용자 I의 아이템 J의 K번째 영역에 대한 그 어텐션 스코어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수치를 전부 다 합쳐줘서 그 아이템 IJ의 그 이미지 어텐션 웨이트 값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알파 IJ 같은 경우는 이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고, 어텐션 웨이트를 조인틀하게 결정한 것이 이 알파 IJ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사용자 I의 그 리전 피처 FJK 값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알파 IJK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. 이 PI는 사용자 인베딩이고, 그 다음에 FJK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아이템 J의 K번째 영역에 대한 그 피처 값인데, 여기다가 웨이트 값을 넣고 그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합쳐주고,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태우고 렐루 태우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태운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소프트맥스와 같이 취해서 최종적으로 이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어텐션 웨이트를 이제 구한 다음에 이 아이템에 대한,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그런 웨이트 값을, 그러니까 피처를 뽑아내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엔 이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게 되면은 사용자별로 그 세분화된 시각적 선호도가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어텐션 웨이트입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텍스트 형태의 리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이 텍스트 형태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 선호도를 드러내는데 좀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어텐티브 이미지 인베딩, 그러니까 이미지 인베딩 값, 이 IJ, 여기서 앞에서 구한 이 이미지 인베딩 값과 여기서 구하는 텍스트 값을 잘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, 그게 이제 좀 주된 과제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그 LSTM을 수행을 하는데, 그 LSTM을 약간 수정을 해요. 약간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서 구한 IJ 값, 이미지 인베딩 값을 넣어줌으로써 LSTM을 좀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3번 수직 같은 경우에는 LSTM을 많이 보시면 나오는 그런 게이트에 대한 수식인 것을 좀 알 수 있는데, 여기서 특징이 여기에 있는 그 이미지 인베딩 값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T번째 이미지 인베딩 값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진행이 되는데, 렐루랑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, 얘도 EPQ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,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제 베타 T입니다. 이 베타 T가 여기서는 1마이너스 베타 T인데, 베타 T가 크면은 이 EPQ에다가 그 인베딩 오브 아이템과 인베딩 오브 유저,
이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겠죠. 만약에 베타 t가 0.9면 얘가 0.9, 얘가 0.1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이미지 인베딩은 0.1만큼 강조가 되는 거겠죠. 그래서 베타 t가 크면은 그 사용자랑 아이템에 대한 인베딩을 좀 더 강조를 하고 더 의존을 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베타 t가 좀 작다 싶으면은 이 아이템 인베딩에 이미지 인베딩을 활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베타 t도 일종의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모델의 최종 그림입니다. 그래서 왼쪽 부에 보시면 유저 인베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인베딩, 그리고 오른쪽에 이미지를 VGN에서 통해서 그 피처 맵을 뽑아낸 다음에 얘를 어텐션을 돌린 후 이미지 인베딩을 뽑아내게 되고요. 이 이미지 인베딩에다가 여기 앞서 말씀드린 그 베타 T 값을 넣어갖고 LSTM에다 넣어주는 방법으로 이제 모델이 훈련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모델을 최종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최종 라이크니스 스코어는 여기 5번 수식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. 여기서 P는 이제 L 레이아웃 뉴럴 네트워크이고요. 사용자 인베딩 그리고 그 아이템 인베딩에다가 그 이미지 인베딩 값에다가 웨이트 값을 넣어줘서 이 최종적으로 그 yhead ij를 구하게 되고요. 그리고 파이널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 6번 수식을 이제 맥시마이즈드 하는 방법으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두었어요. 이 수식을 보면 첫 번째 텀을 보시면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이 수식이 사용자가 이전에 구입한 아이템 셋이고 이게 사용자가 구입하지 않은 아이템 셋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용자가 구입한 아이템 셋과 사용자가 구입하지 않는 아이템 셋을 그 어떻게 보면 그 맥시마이즈를 하는데 결국에 이게 뭐냐면 사용자의 그 인플릿 피드백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텀을 보시면 그 앞서 보았던 그 LSTM 같은 수식이거든요. 그래서 현재 단어를 예측하는 것을 이 두 번째 텀에서 이제 두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텀은 규제, 그러니까 레귤라제이를 하는 텀을 이제 둠으로써 그 학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바른 아이템을 추천을 하고 시각 설명까지 가능한,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어텐션 웨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천 시스템을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한 그 실험 설명인데요. 이 실험은 그 앞서 그렇게 만든 모델을 VCF 모델을 4가지 실험을 기반을 해서 어떻게 성능이 나오는지 그 포커싱을 좀 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다른 소타 모델과 비교하고, 두 번째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, 세 번째는 모델 컴포넌트의 영향, 네 번째는 그 비주얼 리스플레네이션에 대한 타당한 결과가 나오는지,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것입니다. 그리고 데이터셋은 여기서는 아마존 데이터셋을 활용했다고 하고, 이 아마존 데이터셋을 4개 서브셋으로 나눠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이제 BPR, VBPR, NRT, NFM++ 이 4가지 모델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을 정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그 추천 시스템 성능인데요. 추천 시스템 성능을 보면은 이제 NFM++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가 많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유저 프로파일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, 그럼에도 이 논문에서 제안한 VECF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라미터에 대한 튜닝을 하면서 그 평가를 보는 건데, K와 베타 값을 보면서 K가 크고 K랑 베타도 둘 다 크면은 약간, 그러니까 K는 이제 오버피팅 경향이 있고 베타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크면은 약간 리뷰 정보에 좀 약간 투머치하게 간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큰 베타는 성능이 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. 이 논문에서 제안한 VCF 모델과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제거한 모델,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거한 모델을 가지고 VCF랑 비교를 해봤을 때 VCF가 일관성 있게 더 좋게 나온 것을 이 피겨 5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VCF가 더 좋은 모델이다 라는 것을
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량적 평가랑 정상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. 먼저 정량적 평가를 보면 F1과 NDCG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F1과 NDCG를 비교를 할 때 이제 VCF 레브, 이 레브가 사용자 정보를 제거한 것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,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이미지의 영역에서 이제 커렉트하게,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봤을 때 VCF가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에서는 이게 시각적 설명을 다루게 되는데, 더 VCF가 더 시각적 설명을 올바르게 이 텍스트 리뷰에 따라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다 좋게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배드 케이스도 있었다고는 하지만, 그래도 VCF 레브보다는 더 좋은 그런 설명 가능성이 나왔다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VCF 논문의 결론은 사용자 리뷰랑 그 이미지 피처를 결합을 해서 그 추천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고,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내고,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주얼 익스플레이션도 가능한 이런 모델을 제안한 논문입니다. 네. 그래서 VCF 논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